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저기 허세미 특수교육 허종래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 시험 보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 이제 단 하루 만에 다 쏟아붓고 열심히 쏟아붓고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은 선생님들한테 분석은 아니고요. 답안을 어떤 답안이 예상 답안이 될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답안을 기준으로 선생님들이 쓰신 답안을 비교하면서 채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2학년도 중등 특수 문제는 그렇게 큰 논란거리가 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는 게 낫고요. 명쾌하게 딱딱딱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대략적으로 문제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단순한 암기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부분을 A형에서 2교시 A, 전공 A에서 측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들, 개념이 명확하게 이해가 됐으면 B형에서는 학교 현장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그 학교 현장에 얼마나 응용력 있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물어봤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A형은 선생님들 굉장히 쉽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문제 자체도 쉽고 답도 쉽고 그리고 인출 단조도 명확하고. 근데 B형 넘어가서는 왠지 모르게 좀 어렵게 느껴지네.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됐다면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과 다르게 이번 시험은 인출 단서가 너무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전 중등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좀 불친절했어요. 뭘 묻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근데 이번에는 A형이든 B형이든 지문 구성은 깔끔합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답을 쓰십시오라고 정말 친절하게 잘 안내하고 있고요. 그래서 A형은 쓰기 쉬웠고, 근데 B형은 딱 보면 이런 형태죠.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러한 개념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지문에서는 쉽게 내드릴게요. 하지만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문은 친절하지만 답은 깐깐할 겁니다. 이런 식이죠. 예전에는 문제 그 자체가 딱 보자마자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게 문제에서 느꼈어요. 근데 B형은 문제 자체에서의 어려움보다는 답안을 작성할 때 뭔가 기준들이 명확해요. 그리고 그 기준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그냥 암기가 됐기 때문에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 좀 죄송할 말씀이지만 암기 위주로만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A형은 최대 맥시멈을 잡아도 30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40점이잖아요. A형 40점, B형 40점. 그래서 A형은 30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암기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B형에 넘어가서 20점에서 22점, 3점까지, 아니면 최대 맥시멈을 보더라도 25점까지 그 이상 받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딱 보시고 나는 A형은 30점 이상 받았는데 B형은 20점 초반대에 머물렀어. 그러면 선생님들 공부하는 게 암기 위주로 공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해를 바탕으로 하신 분은요, 물론 A형도 30점 이상 나올 수도 있고요, B형도 30점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그죠? 저번 주 토요일 끝나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 제 수강생 선생님들하고 모여가지고 각자 개인적으로 이제 답 쓴 걸 한번 다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점수가 A형, B형 어느 정도 나왔는지 분포대를 확인하니까 암기 위주로만 하신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형은 30점 정도, 30점 초반대, 근데 B형은 20점 초반대. 근데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고 응용력을 가지고 종합적인 사고력으로 뭔가 응용력을 가진 글쓰기가 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A형도 30점대 이상, B형도 30점대 이상 그렇게 분포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예,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려서, 그러면 이번 시험이 이전과 다른 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문항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 문제 자체가 어려웠지만 답은 심플했어요. 간단했어요. 근데 지금 2022학년도 문제는요, 문항 자체나 지문 자체는 굉장히 친절하게 구성되어 있고 인출 단서들도 막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인출 단서를 쉽게 찾을 수는 있지만 좀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 답안은 까다로웠습니다. 선생님들 B형 뭐 답 쓰기 쉬웠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절대로 답이 쉬운 답이 아니에요. 되게 깐깐한 답입니다. 조건에 맞추고 숨겨진 조건들에 맞춰야 되고 출제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날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게끔 답안이 작성되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 때문에 답안 자체는 깐깐합니다. 문제는 쉽지만 답안 자체는 깐깐하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만약에 점수 분포대를 따진다면 선생님들 채점해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A형은 30점대 초반, B형도 그러니까 암기만 하신 선생님, 암기 위주로만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A형은 30대 초반, B형은 20대 초반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해를 위주로 암기를 해서 응용력까지 갖춘 선생님들께서는 A형, B형 둘 다 30대 초반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나눠드린 그 예상 답안. 제가 그냥 답안이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그냥 예상 답안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답은 단어 쓰는 거, 뭐 용어 쓰는 거를 빼고는 답안이 많이, 그러니까 뭐랄까 딱 이것만 답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상 답안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 답안을 말씀드리고 그 기준을 삼아서 선생님들이 쓰신 답안이랑 비교하시고 그리고 명확하게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답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답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들하지 마십시오. 답은 여러 개입니다. 저랑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 답이 여러 개인지. 자, 먼저 하시기 전에 제 모의고사니까 9월에서 11월까지 했던 모의고사에서 완벽하게 적중했던 점수가 31점입니다. 이번 기출에서요. 이번 중등 임용시험에서 80점 만점에서 31점을 적중했습니다. 그러니까 2교시 A형 같은 경우는 16점을 적중했고요. 3교시 B형 같은 경우는 15점을 적중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완벽하게 31점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 선생님들은 많이 쉬웠어요. 문제 푸시면서 좀 그러니까 제 모의고사에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답을 작성하실 때 크게 어려움은 안 느꼈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씩 보면서 답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헛쌤의 특수교육 제 모의고사에서 몇 회에 몇 번 문제가 같이 얽혀 있는지 그리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지 얼마나 적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두 개, 하나는 답안이고 선생님 하나는 시험지니까 같이 놓고 두 개 놓고 동시에 보십시오. 1번 문제 보면 첫 번째 준언어적 요소가 무엇인지 쓰고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명료화 전략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준언어적 요소. 준언어적 요소 하면 언어에다가 숟가락을 얹어서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죠.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언어의 요소입니다.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언어로 전달하는 언어적 요소. 그리고 억양, 강세, 높낮이, 우리나라는 또 장단이라고 있죠. 장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준언어적 요소. 그리고 언어가 아닌 방법, 제스처, 눈빛, 눈빛, 표정, 몸짓 이런 걸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언어적인 요소, 그리고 초언어적인 요소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준언어적 요소를 물어봤습니다. 장단, 억양, 강세, 높낮이 혹은 말의 높낮이, 리듬, 속도 그리고 저것도 있어요. 침묵. 예, 그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게 답입니다. 다 답이 됩니다. 제 모의고사 3회 A형 10번 문제랑 동일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제가 모의고사에 구성했냐면요.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박교사 이렇게 보면요. 여기 있죠. 다른 부분 다 좋은데 말의 높낮이, 강세, 리듬, 속도와 같은 언어의 준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답이 똑같이 준언어적 요소에 랑 해서 문제가 동일하게 언어의 요소를 물어봤던 모의고사가 출제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맞췄습니다. 바로 완벽하게 적중한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명료와 요구하기 혹은 명료와 질문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답은 저거죠. 그러한 명료와 요구하기의 예를 쓰라고 돼 있었죠. 그러면 이거죠.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줄래? 혹은 다시 한번 말해줄래? 이 문제 역시 사회 모의고사 A형 5번에서 그대로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자, 보시면 제 모의고사 문제 구성은 이렇게 좀 돼 있었고요. 전략을 통칭하는 용어의 개념 쓰시오 해서 명료와 요구하기와 예시로 이렇게 지문 자체에 출제가 돼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완벽하게 적중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저거죠. 그 AAIDD에서 얘기하는 차원요, 다차원적인 요소를 하나 쓰세요라고 되는데 5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맥락이죠. 그죠? 기억에 해당되는 건 맥락입니다. 맥락이고, 그리고 니은에서 미음 중 틀린 거 한 가지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은 지적 능력인데 지적 능력은 일반적인 정신 능력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 적응 행동은 최대한의 수행이 디귿이요. 디귿은 적응 행동인데 적응 행동은 최대한의 수행이 아니고 전형적인, 여기 보시면 전형적인 수행 능력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잘못됐고요. 리을은 건강이죠. 건강은 완전한 상태, 안녕의 완전한 상태. 그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여는 직접 관찰입니다. 직접 관찰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 행동에 대해서는 얘기가 틀립니다. 자, 이것도 보면 이제 교과서적으로 제가 좀 답을 달아놨는데 앞에 가로예요. 적응 행동에 대한 평가는 개인이 가진 최대 수행 능력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일상적인 일과와 변화하는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수행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길어요. 교과서에는 긴데 위에 거 다 날리고 선생님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적응 행동에 대한 평가는 이거예요. 이렇게 적응 행동에 대한 평가는 전형적인 수행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만 답 쓰셔도 선생님 정답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걸 다 외워서 쓰셨으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만약에 다 몰라도 다 앞에 거 다 빼놓고라도 적응 행동은 전형적인 수행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요 키워드만 들어가 준다면요. 요 키워드만 들어가 준다면 답안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3번도 완벽하게 적중한 문제입니다. 3번 문제를 보면 한 장 넘기시고요. 자, 3번 문제는 처음 저거죠. 법 20조. 20조에 나오는데, 자, 3번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문제 보시면, 선생님, 자, 이렇게 돼 있죠. 맨 첫째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이게 핵심입니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그러면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특수교육 대상자한테 무엇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법을 잘 못 외우셨다 하더라도 대부분 선생님들 일반 학교장이라고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보셨고 약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펴보셨으면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중학교에 있는 장이래. 그러면 일반 학교 장이겠네. 근데 가만히 봤더니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가 됐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일반 학교장이라고 좀 마음의 여유만 좀 가지고 조금만 더 여유롭게 문제를 들여다보셨다면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 있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낸 허쌤의 모의고사 3회 전공 B의 1번하고 그대로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 주체별, 교육과정 결정과 조정에 관한 역할. 이 문장을 썼습니다. 책임자, 주체별. 이 용어를 써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했습니다. 책임자, 특수교육기관의 장, 일반학교장 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을 물어보는 문제를 냈습니다. 지문은 많이 있지만 필요한 지문만 따로 발췌해서 냈습니다. 자, 문제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이번 제 모의고사만 좀 풀어봤어도 선생님 굉장히 큰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거죠. 문제 보시면 자,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자를 일반학교에 일반학급에 배치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와서 도와준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사죠. 특수교사가 갑니다. 왜 특수교사가 갑니까? 왜냐하면 그 학교에는 특수교사가 없고 특수학급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가서 IP, 개별화 교육계획 짜는 거, 그리고 어떻게 통합교육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20조와 밑에 11조는 서로 상관이 있는, 서로 관련이 있는 그런 법조항들입니다. 선생님들 법을 외우실 때,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법을 따로 외우지 마시고 서로 관련 있는 조항들끼리 엮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거는 항상 물음표를 다시면서 법을 들여다보시면 좀 더 새롭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좀 많이 쓰는 그런 조항이죠. 자, 그래서 니은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도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모의고사 4회였고요. 그리고 전공 B의 11번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여기서 지도 전략은 보면 가제 분석 4번입니다. 4번에서 문제의 조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중도 중복 장애라고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신발 신기, 신발 정리. 쉬운 과제죠. 그죠? 복잡한 과제가 아니라 단순하고 쉬운 과제죠. 그런 과제를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 촉진 유형도 물어봤는데 지도 전략을 물어보면서 제일 먼저 과제 분석을 앞에 딱 내놨어요. 과제 분석을 내놨으니 행동연세로 가는 게 맞죠. 그죠? 행동연세로 갑니다. 행동연세로 가는데 앞이냐, 뒤냐, 전체냐. 그래서 지도 방법을 봤더니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모든 단계. 맨 뒤에 단계부터 차차차차 내려오네. 그래서 후진형 행동 형성. 후진형 행동 연세. 후진형 행동 연세가 답이 되겠죠. 자, 이것도 제 모의고사 4회 전공 B의 11번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낸 문제는 이렇습니다. 물론 지문이 많이 있는데 다 잘랐습니다. 공간이 좀 적어서 지면 관계상 이렇게 잘랐습니다. 기억에서 미연까지 해당되는 교수 전략을 쓰시고 그 학생의 기능 수준 쓰세요라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기능 수준은 저겁니다. 습득, 숙달, 유지, 일반화 이 기능 수준인데 그거랑 행동연세랑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단계부터 처음 단계 요게 후진형 행동연세의 키워드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결과 스스로 입을 수 있다. 다른 옷도 스스로 입을 수 있다. 다른 옷 해서 얘는 일반화까지 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에서 습득, 숙달, 유지, 일반화와 행동연세를 같이 연결한 문제를 만들어서 쌤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자, 후진형 행동연세.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반응 촉진 보겠습니다. 반응 촉진, 신발 정리하기죠. 문제 보십시오. 맨 밑에 신발 정리하기. 그러면서 신발을 넣는 순서와 신발을 넣는 순서를 나타내는 그림을 제공한다. 그랬으니까 시각적 촉진, 그죠? 시각적 촉진이 되겠습니다. 촉진 유형으로 따지면 그냥 반응 촉진이고 반응 촉진 안에서 반응 촉진의 유형으로 따지면 시각적 촉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문제에 어디 시교육청입니다. 시교육청입니다. 시교육청. 시교육청이니까 선생님 이게 고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안에서도 수원시교육청, 성남시교육청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들여다보면 첫 번째 질문 1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시간 배당 기준이고 고등학교는 단위 배당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1단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1단위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1단위에 관한 단위에 관한 문제는 선생님들 제 카페에 제가 제 수강생이 아닌 선생님들에게도 질문을 받아서 질문을 담아서 잘못된 오개념들을 좀 많이 잡아드렸는데 한 분이 그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거 시간과 저거죠. 시간 배당과 단위 배당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1단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쫙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시험에 나옴직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카페에 오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그 다른 수강생, 타 강사 수강생 선생님 덕분에 제 수강생 선생님들도 답을 맞췄습니다. 자, 예상 답안은 이거는 예상 답안에보다는 정확하죠. 교육과정에 있는 얘기니까. 자, 단위 배당 기준으로 보면요.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문장 이렇게 똑같이 써야 될까요?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토시 하나 안 틀린다, 토시 하나 틀려도 안 될 답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상 답안보다 명확하게 딱 정해진 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어진 지문에서 그 박스 안에 뒤에 있는 문장도 그대로 단위 배당 기준에 있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들어가는 답은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겠지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기준으로 하여 이 단어를 대신 기준으로 17회 이수하는 수업량이다까지는 괜찮겠지만 다른 형식으로 주어 목적어가 바뀐다든지 서술어가 바뀐다든지 다른 형식으로 만약에 답안을 작성하셨으면 그거는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틀렸다라고 좀 밀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자, 니은 이 문제는 제가 좀 후회하는 문제입니다. 많이 후회하는 문제입니다. 초등교육과정 A에 1번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죠? 캠페인 활동. 1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때 쌤들한테 문제 풀이를 해주면서 중등은 그래도 여기까지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도 좀 넘어갔던 문제입니다. 하나 후회하는 게 그때 선생님들한테 좀 더 강하게 초등 기출 해설할 때도 좀 더 강하게 초등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선생님들 봉사활동 안에 있는 다른 활동 내용들, 세부 활동들 꼭 외워주십시오라고 좀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하고 하는 좀 후회가 남는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외울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것까지 가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중등은 여기까지 들어갈까라고 했는데 그대로 뒤통수 맞았습니다. 제일 아쉬움이 많이 남는 문제입니다. 교내 및 가족 봉사활동입니다. 대부분 선생님이 교내 및 교회 봉사활동이라고 쓰신 분 많습니다. 교회.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못 쓴 답입니다. 너무 아까운 문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디귿과 리을 보겠습니다. 맨 밑에 선택중심 교육과정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교육과정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전문교과 3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선생님들 처음 보시겠지만, 제가 학교 현장에서 18년 동안 있다가 이제 올해 여기 학원으로 들어왔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저 신규 선생님 대상으로 연수도 많이 했고요. 신규 선생님 대상으로 평가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했던 말이 그겁니다. 선생님들 왜 들어오실 때 총론만 공부하고 기본교육과정, 특히 고등학교에 배치를 돼서 직업과 관련해서 아이들 현장 실습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취업 준비라든지 진로교육을 해야 되는데 왜 아무도 선택교과, 전문교과 3, 직업교과를 아무도 공부를 안 하고 오십니까? 라고 현장에서 많이 항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정말요. 현장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요, 특히 고등학교에서 취업 관련해서, 직업훈련 관련해서, 진로에 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선택교육과정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는 올해라도 이게 나왔다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나왔다는 게 너무 반갑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 저한테 욕할지 모르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특히 고등학교 가시는 분들, 아이들 직업교육 가르치는 분들 같은 직업교육 가르치는 업무를 맡게 되시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교육과정입니다. 하다못해 제목이라도 알아야 될 교육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교육과정 운영하는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 합니다. 그러면 고등부, 전공과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특수학교에서 선택교육과정 운영할 때는 학생의 진로와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필수 이수 단위별로 학생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생별로 필수 이수 단위를 다르게 적용할 때는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답은 진로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 중에서 일반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총 180단위 중에서 이수 단위를 94단위로 한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해서 필수 이수 단위를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시도교육청 지침에 정한다. 교육과정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6번 쓰기과정접근법이죠. 쓰기과정접근법. 그래서 지도 단계를 보면 일단은 그냥 보기만 해도 계획하기, 초안쓰기, 수정하기, 기억은 수정하기 되겠죠. 그리고 편집하기, 독자와의 공유. 독자와의 공유는 뭐 게시판에 아니면 글 공유하기, 게시판에 게시하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글의 내용의 중점을 두고 다듬기, 수정하기죠. 수정하기는 글의 내용에 중점을 둡니다. 이거를 뭐랑 비교한다? 편집하기랑 비교합니다. 편집하기를 수정하기의 활동과 비교해서 서술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글 수정은 수정하기죠. 수정하기는 글의 내용이나 구성을 바꿔보는 것이지만 편집은 어문규정이라는 키워드나 혹은 철자와 문법의 오류를 교정하는 것이다. 이 키워드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수정하기에서는 글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수정한다. 이 문장이나 편집하기는 쓰기의 기계적인 측면이라는 문장이 들어가든지. 자, 그리고 세 번째요. 수정하기는 글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 다듬지만 편집하기는 맞춤법 등의 글의 문법적인 요소라는 문장이 들어가든지. 그리고 심플하게 그냥 편집하기는 내용에 중점을 두지 않고 문법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내용과 문법이라는 걸로 비교를 하든지. 그래서 이 D급 같은 경우는 5번의 D급 같은 경우는 선생님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요. 수정하기 단계는 글의 내용, 편집하기 단계는 어문 규정, 맞춤법, 문법적 요소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서로 비교하는 문장으로 작성을 하셨다면 다 답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안이 하나가 아닙니다. 키워드가 어떻게 들어가서 문장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답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예상 답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제 모의고사 6회 B형 11번에서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완벽하게 정말 적중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 보면 나에 나타난 철자 오류죠. 그죠? 장문 노트. 장문 노트에 나타난 오류를 보면 일주일에 3일을 쉴 수 있다. 우의죠, 우의. 쉴 수 있다. 이 친구는 그럼 여기서 근데 얘 뭐라고 했냐면요.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우의와 이의 차이를 모르는 겁니다. 차이를 몰라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토요일이죠. 토요일 요죠. 근데 이 친구는 토오일이라고 썼죠. 이렇게 썼죠. 그러면 요와 오의 차이를 모르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전에는 의문 처리 오류나 표기 처리 오류를 할 때 자음을 많이 건드렸죠. 근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모음을 건드렸습니다. 모음을 건드리면서 우위와 이를 구별할 줄 모른다. 요와 오를 구별할 줄 모른다. 결국은요. 이거를 합쳐서 보면 결론은 나자와 소리 대응 관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나자, 자음, 모음. 자음, 모음의 나자, 소리, 자음, 모음의 소리. 이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값, 나자와 소리 대응 관계를 모르기니까 의문 처리 오류. 그죠? 답이 그렇게 되죠. 자, 제 문제 모의고사 6회 B형 11번에서는 문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기출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기출에 나와 있는 예문입니다.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어떻게 문제를 만들었냐면요. 쓰기 오류가 보입니다. 그런데 쓰기 오류가 보이는 낱말을 여기서 다 찾으세요. 다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쓰기 오류 유형 다 쓰십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의문 처리 오류, 표기 처리 오류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교수법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완벽하게 적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적중을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에서 선생님들이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자, 리을에서 쓰기 유창성 값을 음절 단위로 산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해설해 보면 일단 답은 84%입니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음절은 선생님, 음절이 뭐냐면 하나하나의 낮자가 아니라 초성, 중성 혹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소리입니다. 하나의 말소리입니다. 말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소리입니다. 소리라고 보시면, 소리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쉬고 오면 피곤하다. 19개입니다. 음절이 19개고요. 여기서 오류가 난 음절은 토오일, 일오일, 쉬고, 우이잖아요. 그래서 3개. 19개의 음절에서 총 음절 수는 19개고요. 거기서 오류가 난 음절을 빼면 정확하게 발음한 음절은 16개입니다. 그래서 16 나누기 19 곱하기 100 하면 84%가 나옵니다.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쓰기 유창성 평가.
이 문장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쓰기 유창성 평가. 자, 쓰기 유창성 평가. 쓰기 형태를 평가하는 방법은 문자나 문장부들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것이고, 글자 형성과 읽기 용이성을 평가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유창성이다. 쓰기 유창성이다. 자, 그리고 넘어와서요. 3번 보시겠습니다. 유창성은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데, 낮자와 단어를 쓰는 속도가 매우 느린 학생은 특정 교과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교사에게 전달할 수 없다. 그죠? 여기까지 갔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여기서 핵심은 이제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자, 단어 속에서 글자, 그리고 문장과 문단 속에서 글자, 3분 내에서의 단어에 관한 유창성은 제한된 시간 안에 쓰인 글을 대상으로 하여 맞게 쓴 총 단어수, 정확한 단어수, 정확한 음절수. 이걸 말해봤죠. 이번 시험에서는 정확한 음절수. 그리고 정확한 철자수, 순서에 맞게 순서에 맞는 단어수로 보기를 한다. 그러면 쓰기 유창성에서 우리가 이번 시험에 나온 거는 정확한 음절수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음절수, 쓰기 유창성의 음절수의 유창성을 어떻게 찾는다? 총 음절을 채점한다. 전체 음절. 그리고 오류가 난 음절을 계산한다. 그러면 그것을 빼면, 총 음절에서 오류가 난 음절수를 빼면 정확하게 발음한 음절수가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이거죠. 정확하게 발음한 쓰기 유창성을 음절 단위에서 나타내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질문이 된 거죠. 그러면 좀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도 선생님 모의고사 1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제 모의고사에서 골고루 많이 나왔습니다. 자, 1회에 나왔던 문제인데, 중후군별 행동, 여기는 중후군별 행동 표현형입니다. 선생님들 나누신 자료 한번 좀 같이 봐주십시오. 중후군별 행동 표현형.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놓고 얘는 무엇입니까? 해서 다운 증후군입니다. 해서 증후군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해서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도 나와 있는 행동 표현형을 살펴보면, 그죠? 다운 증후군인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7번의 니은. 7번의 니은. 3차 예방을 물어봤습니다. 니은 보시겠습니다. 여기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장애 특성상 갑상선 질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받는다. 그죠? 전문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죠. 이런 것을 3차 예방 차원에서 3차 예방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한 가지 서술하시오. 그러면 심플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기능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이다. 이것만 쓰셔도 됩니다. 앞에 문장 안 쓰시고 기능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이다. 이 문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장이 반드시 들어간 답안 작성이라면 어느 것이든 다 정답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7번 이어가는 거죠. 자, 교수 안에서 D급과 리얼에 해당하는 교수 전략을 쓰시오. 이 두 문제 다 그대로 선생님 모의고사에서 또 완전하게 적중했습니다.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교수는 6회 전공 A 10번에서 적중을 했고, 그리고 일반사회 교수법은 모의고사 3회 전공 B에 8번에서 적중했습니다. 답은, 기출에서 답은 지역사회 보시면 하나, 두 번째 특수교사예요. 대화에서 두 번째 특수교사에서 보시면 그래서 지역사회 모의교수를 실시하는 우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역사회 중심교수, 포괄적인 거니까 지역사회 중심교수를 쓰시면 됩니다. 제 문제에서는 기억의 접근법을 통해 지역사회 기능을 정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교수적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교수적 접근, 그리고 그 교수적 접근은 또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역사회 중심 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 리을에 해당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3회 전공 B에 8번 그대로 적중했다고 했습니다.
자, 얘는 보시면 마지막 특수교사, 뭐 A를 평가할 때 다른 B에 가서 평가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반화를 위해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에서 그죠? 요 마지막 특수교사가 쭉 한 예를 들여다보면 일반 사례교수법이라고 답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이 역시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지문도 거의 유사합니다. A에서 한 것을 B에서 평가합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례교수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8번 문제 지문에서 선생님들 학부모가 얘기했던 그 기억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억에 해당되는 거는 전문교과 3, 직업교과 중에서 정보처리죠. 기억은 정보처리입니다. 직업교과에서 정보처리가 기본교육과정으로 넘어왔을 때 고등학교, 기본교육과정 고등학교 선택교과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정보통신 활용교육. 정보통신 활용이라는 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정보통신 활용이 되겠고, 쭉 내려와서 나이에 해당되는 거, 가운데 이 교사, 사무장비, 디귿에 해당되는 말들, 얘는 전부 다 사무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교과 3에 사무지원은 이렇게 문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지원 과목은 해설서 보시면요. 사무지원 과목은 사무장비 사용, 우편물 관리 쭉쭉쭉쭉 해서 6개 영역에 관한 학습을 통해서 쭉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한 번만 읽어보시고 눈에만 읽었어도 사무지원 얼마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 개별 배치 모형, 개별 배치 모델, 개별 배치 모형, 개별 배치 모델. 요거는 제 모의고사 3회 B의 11번을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유사적정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적정이 뭐냐면 답은 똑같지 않지만 그 내용들이 제 해설서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문제 안에서 포함돼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을 유사적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체교사, 마지막 체교사 보면 직무지도원 1명이 학생 1명을 전담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원고용의 유형 중에서 개별배치 모형이 되겠죠. 그리고 개별배치, 지원고용의 유형을 선생님들 이제는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는 4학년 선생님들, 이제 이번에 4학년 되시는 선생님들요. 그리고 새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지원고용을 공부하실 때 개념만 보지 마시고 그 지원고용을 예를 든 사례를 가지고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면 절대로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개념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별 배치 모델의 사례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개별 배치 모델이 갖고 있는 단점, 여기 있죠. 단점, 전적으로 직업 코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효율성이 한 사람의 역량에서 좌우될 수 있다. 요 단점을 쌤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쌤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단점은 개별 배치 모델의 단점은 많습니다. 여기 3개만 적었는데 3개 말고도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답입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요. 개별 배치 모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직업 코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그램 효율성이 한 사람의 역량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된다. 그거 하나. 두 번째, 옆에 직업 코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장애 동료, 그리고 직업 코치를 또 맡고 있는 또 다른 장애의 동료인하고 상호작용이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그 대상자 자체가, 지원고용 대상자 자체가 직업 코치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점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거, 공부했던 범위 내에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전부 다 예상 답안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9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